이 시간은 글로벌 집값 추세와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여러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제법 긴 그런 강의가 될 건데요. 하지만 아주 다양하고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요, 미국의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한눈에 보여주는 부동산 가격 추세선입니다. 지난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고점에 다다랐죠. 피크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요, 2008년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7년 부동산 가격 피크를 찍었을 때 역사적 고점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었고요. 그 버블이 엄청난 버블이 붕괴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기와 하락기가 이렇게 일정한 패턴은 아니지만 상승기와 하락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이 이 2008년 금융위기 이 부동산 버블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008년 정점을 찍고 1년, 2년, 3년 정도 하락기를 거치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그래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노란 선이 워싱턴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은 위에서 세 번째 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미국의 평균 부동산 가격 추세선이거든요. 미국 서부 지역의 집값 변동은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고점을 찍은 LA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위에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LA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 두 번째 선은 뉴욕이고요. 남색 선이요. 이렇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버블 붕괴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폭등 수준으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건 샌프란시스코 집값 추세선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꺾이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주택가격 변동률 그래프를 보면요, 2018년 초반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가격이 꺾입니다. 미국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이 심한 변동성을 겪었고,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가져간 그런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맨 밑에 연두색 선이 일본인데요. 1991년을 정점으로 찍고 서서히 이렇게 완만하게 하락 추세죠. 바로 위에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부동산의 투기가 거의 없는 나라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남부 유럽은 바로 그때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주춤해가지고 상승세가 좀 적었고요. 미국과 영국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2008년 이후에도 엄청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도시가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영국의 런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잠시 주춤하다가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 10년 동안 가파른 집값 상승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특히 동경이나 서울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잠시 후에 일본 그리고 서울의 집값 흐름은 따로 살펴볼 테니까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다른 또 나라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요, 이 그래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맨 밑에 선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2008년 부동산 피크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자료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피크도 아니었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와, 특히 뉴질랜드 보십시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세 번째 영국, 네 번째 캐나다.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상승률이 높은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2007년 서울의 집값이 고점이었을 때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팔고요. 자, 뉴질랜드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쳐요. 부동산 투자를 하나 했다고 쳐요. 호주에 가서 이 부동산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우리는 맛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는 이렇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글로벌하게 눈을 크게 뜨고 전 세계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동향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도시입니다. 특정 도시를 주목하는 것. 한 나라 안에서도 도시별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의 흐름과 추세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별로도 다르고 그 한 국가 안에서 도시별로도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보십시오. 이 도시마다 가격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 더블린이나 또 마드리드, 발렌시아, 아테네, 뭐 이런 어떤 도시들의 집값 흐름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도시들은 바로 유럽발 금융위기를, 재정위기를 직격탄을 맞았던 바로 남부 유럽의 도시들이거든요. 이런 도시들은 투자하면 안 되죠. 오히려 이 기간에 어디에 투자를 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영국, 런던의 부동산을 샀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곳 강력한 투자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잠시 흔들렸죠. 부동산 가격이. 그러다가 1, 2년 이후에 바로 회복세를 타면서 2016년, 2017년 엄청난 상승세를 탑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 특대 도시들인 일선 도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왜 맨 위에 있는 그래프 세 개가 바로 베이징, 상하이, 선전입니다. 엄청나죠? 가격 상승세가. 중화권에 있는 도시들,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타이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중국도 2016년,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저 붉게 빛나는 도쿄타워가 상당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일본은요, 1991년 강력한 부동산 버블을 겪었고 엄청난 고점 이후에 급추락하는 뭐 너무너무 잘 알죠.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991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15년 이후 2005년에 저점을 찍게 됩니다. 고점 대비 저점 하락 비율은요, 평균 65%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다가 2007년쯤에 잠시 상승세를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저앉죠. 근데 일본의 부동산 중에서도요, 특별히 동경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저점으로 내려가다가 2012년에 저점을 찍고 다시 2007년, 2008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바로 동경의 집값 흐름 추세선입니다. 역시 한 나라의 수도의 부동산 가격은 아주 강한 그런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동경의 집값과 서울의 집값이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도쿄의 상승세가 런던이나 호주, 시드니 같은 그런 도시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중국 측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알고 보면은 그 중국 측의 자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추세선을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료가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평균 집값 가격과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같은 이런 주요 도시들의 집값 흐름을 추세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중국 측의 이 부동산 연구소들도 상당히 한국의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의 각 지역별, 권역별 부동산 가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장기적인 추세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어떤 그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있어 왔는가,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이제 런던과 서울의 집값 비교인데요. 특히나 인구 증가 또는 감소 추세에 따라서 이 한 도시의 집값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좋은 자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런던처럼요. 그리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처럼요. 서울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여러 도시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들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환율이 급등하는 이 오렌지색 라인이 바로 환율 급등 모습이고요. 환율이 급등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환율 급등 상황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유가 부동산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가 서로 이제 교차하는 시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2026년경에는요, 우리나라가 출생자 한 해에 출생하는 그 숫자보다는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 이거는 인구 감소를 급격하게 보여주는 그런 좀 무서운 자료 아닙니까? 중국 측에서 이 한국의 부동산 자료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그런 어떤 추세나 여러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된 연구 자료들이 중국 측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 그만큼 중국은 이 한국의 다양한 변화들을 미리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한국 측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한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구의 증감 추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요즘 이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아주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한민국의 인구 증감률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아주 암울한 뉴스도 가끔씩 나오죠.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요즘 학교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학령 인구가 급감하니까요. 학교가 없는 나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인구가 점점 이 청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 흐름이 감소하게 되고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 인구의 이 변화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200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와 지방 인구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울산, 그리고 경북, 전라도 쪽에 이 파란색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색선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데요. 경기도 쪽이 특히나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돈이 모이고요. 돈이 많은 곳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면에서 이 대한민국의 인구를 흡입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시설들, 첨단 과학 기업들 뭐 대부분 지금 경기도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반면에 안타깝게도 부산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구조의 변화와 흐름, 그게 이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요.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이 자동차 조선, 특히 조선 산업의 몰락, 이건 인구 구조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경제적 역동성을 떨어뜨려서 이 부동산 가격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적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도시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유망했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경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 경제적 상황이, 위기 상황이 와서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요,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주목해야 될 지역 또는 도시, 그것은 바로 서울과 경기도권이다라는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분석해야 되겠지만 뭐 그건 제가 다음에 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강의가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정말 이 금융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이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되는, 그런데 그 상승의 강도는 각 나라마다 또 도시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더라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근의 환율 급상승이나 또 무역전쟁의 여파,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제 침체의 문제들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더 폭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화폐개혁 문제 때문에
역시 또 부동산이 또 한번 요동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식 모델 그대로 따라가면 어쩌나,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일본 경기가 우리보다도 더 좋은 상황이라는 거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밝지 않다는 거,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린 게 있죠. 각 나라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르고, 또 그 중에서도 각 도시들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인구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사실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